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했던 오프라인 강의를 한 번 더 복습을 한 다음에 진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고, 그리고 네, 이렇게 만약에 회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여기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저항 2번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전체 전류를 구해야 합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합성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식이 V는 IR이라는 공식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회로에 걸리는 전압, V1에 관련된 전압은 I 그리고 R1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저항 두 번째 걸리는 전압은 I, R2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번에 설명했듯이 직렬 접속에서는 지금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요. 저항 R1, R2에 걸리는 전류는 모두 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I와 여기 I가 같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이런 조건 상에서 전체 전압 V는 V1 플러스 V2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I R1 플러스 I R2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R1 플러스 R2 I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 저항, 직렬 회로의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R1 플러스 R2가 R0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얘를 합성 저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 R0는 I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V는 R0, I가 되고요. 그러면 전체 흘러가는 전류 I는 R0분의 V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R0를 얘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 R1 플러스 R2의 V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하나를 쓸 수 있는 게 있죠. 지금 얘랑 얘 여기 밑으로 가져와 볼까요? V1 I R1 그리고 V2 I R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I를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럼 얘를 똑같은 식으로 바꿔보면 V1은 R1 플러스 R2V
그리고 R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이쁘게 다시 써보면 R1 플러스 R2는 R1 그리고 전체 V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도 똑같이 V2는 R1 플러스 R2 그리고 V R2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식을 다시 써보면 R1 플러스 R2 R2는 V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V1, V2가 있고요. 실제로 V1은 저항 R1에 걸리는 전압이고요. V2는 전압 R2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저항 R1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 저항을 다 더하고 분자에 구하고 싶은 저항을 쓴 다음에 전체 전압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V2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분모는 전체 저항 합이고요. 그리고 분자는 R2 쓰시고 전체 전압 이렇게 쓰시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여기가 R1, R2, R1의 값은 5옴, R2의 값은 15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요. 전압은 10V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 상태에서 이거 한번 이 공식을 써서 구해보죠. 그러면 저항 R1에 걸리는 전압은 V R1 이렇게 쓰고요. 얘는 저항 R1에 걸리는 전압이고요. 얘는 아까랑 똑같이 공식 R1, R2에 R1, V 그래서 얘를 실제적으로 숫자를 넣어보면 5에 10에 5고 전압은 10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를 계산해보면 15분의 5고요. 10 이렇게 나오다고 했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보면 50분의 15 볼테이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VR2 R1 플러스 R2 그 다음에 R2 그 다음에 V 그 다음에 5에 10에 이번엔 이제 R2니까 여기는 R2 값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10 그리고 10V 하시고 계산을 하게 되면 15에 10에 그리고 10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15에 100 볼트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또 구해야 할 게 전체 I를 구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공식을 다시 해보면 R1 플러스 R2의 V입니다. 얘를 전체 5 플러스 10 그리고 10V 계산하면 15분의 10의 전류니까 암페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제를 구했고요. 자, 이런 구했고, 자, 이제 첫 번째 예제를 구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데요. 자, 지금 같은 회로가 있을 때 V, R1, V, R2, V, R3, 그리고 전체 저축에서 얘를 각각 구한 다음에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오프라인 때 배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로를 만들어 보는 거를 이번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비대면 강의가 되면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비대면 강의로 온라인으로 전압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압계라고 써 있는데요. 얘가 전압계입니다. 전압계. 실제로는 전압도 잴 수 있고요. 저항값도 잴 수 있고 전류값도 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물결 표시, 그러니까 V는 이렇게 써 있는 거, 친구 얘가 교류를 재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전압은 이렇게 되어 있는 전압은 직류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직류, 얘는 교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써 있는 A, 얘는 암페어를 재는 거죠. 전류. 전류에는 교류, 직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옴 표시, 얘는 이렇게 저항값을 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단선을 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선이 이렇게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선이 이렇게 끊겼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전압계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선이 끊겨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소리가 나겠죠.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 요거 표시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돌려보면 이 숫자가 나오고요. 요 범위는 레인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류 전압 200V를 재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단자를 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200에서 600 사이다. 내가 측정하는 전압이 200에서 600 사이다.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압의 범위를 지정해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사용하는 전압이 다 직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있는 컴단자가 그라운드예요. 즉 마이너스 쪽이고요. 컴은 마이너스 쪽이고요. 그리고 전압을 측정할 때는 여기, 그리고 암페어를 측정할 때는 여기, 이렇게 단자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선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검은색 표시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검은색이 보통 마이너스니까 컴 단자에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전압을 수정할 거니까 전압이 있는 부분은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뭘 수정할 거냐면 지금 이렇게 생긴 건전지예요. 이 건전지는 일반적으로 9V 건전지입니다. 9V.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 그럼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하면 9.98V 이렇게 뜨네요. 약간 저람이 높네요, 건전지가. 그럼 얘가 만약에 2V 내렸다. 레인지를 이렇게 2V 내렸다. 그러면 9V짜리인데 2V 범위에서 측정을 하려고 하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범위는 이렇게 하셔서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 이상부터는 측정이 되겠죠. 범위를 200V로 해도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10V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부하시는 요 전압계라는 게 지금 보시는 요 멀티미터 요 장비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전압기 배율기 저항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얘는 600V까지 잴 수가 있죠. 원래 얘는 성능이 600V까지 잴 수가 없는 기기인데 600V까지 잴 수 있도록 안에 회로가 내부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내가 600V 이상, 1000V, 2000V 이상을 재려면 어떻게 회로를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배율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율기를 보시면 지금 회로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RV라는 장비 안에 있는 저항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RV는 얘가 요 안에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저항이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달려 있어야 하는 거냐면, 여러분 V는 IR이라는 공식이 이렇게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저항이 없다 그러면 전압을 측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항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RV는 요 장비 안에 들어있는 내부 저항입니다. 내부 저항.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얘는 달려있지 않는 거고요. 원래는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 외부 저항을 이용해서 이 멀티미터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의 레인지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건전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9V짜리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요 저항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내부 저항에 9V가 걸려 있을 거예요. 그죠? 회로를 간단하게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RV라는 전압이고 여기에 9V 건전지가 있다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 자, 그럼 우리가 가정하에서 봤을 때 I는 R분의 V로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다가 내부 저항 10옴 그리고 전압 V가 되고요. 그러면 전류는 0.9 암페어가 흘러가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0.9 암페어. 볼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9V가 아니라 실제로 600V 이렇게 측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5매 600V 이게 60A가 됩니다. 여러분 60A는 굉장히 높은 암페어예요. 그러면 이 저항을 통해서 60A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항에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그러면 얘가 열이 나고 제품을 태웁니다. 터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외부 저항, 여긴 외부 저항 없이 RV를 통해서 전압을 잴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암페어이기 때문에 제품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줄임과 동시에 전압의 범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류의 양을 줄이면서 똑같이 전압을 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직렬 회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이 회로를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요. 그럼 얘가 9V겠죠? 그럼 여기가 RV라고 해보죠. 그리고 여기는 외부 이제 저항을 한 개를 다는 거예요. 이렇게 RM. 그러면 얘가 아까처럼 10옴이고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I를 구하면 전체 I는 RM 플러스 RV 그리고 전체 전류니까 9V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R은 15옴이고요. 여기다가 똑같이 10옴을 이렇게 달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0.45 암페어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전류가 2분의 1 줄어들었죠. 그러면 전체 전압은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 RM은 10V 플러스 10V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10옴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해야 되니까 15 그리고 전체 9V 이렇게 계산을 하면 4.5V가 나올 겁니다. 실제로 VRV도 똑같이 10옴 플러스 10옴 그리고 10옴 그래서 9V 하면 전체 4.5V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체 V는 VRM 플러스 VRV가 되고요. 얘가 9V가 나오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부위를 통해서 똑같이 9V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이 RM이라는 저항을 한 개 담으로 인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체 I를 0.45 암페어로 줄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전류의 양도 줄어들어서 일로 흘러가는 이 저항의 열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안전성이 많이 올라갑니다. 예, 전류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더 큰 전압도 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600V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그럼 여기가 RV고 얘는 똑같이 10ohm이고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600V는 똑같이 I가 RM 플러스 RV의 600V, 그럼 얘는 RM의 플러스 10ohm 그리고 600V.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만약에 얘가 없을 경우에는 60A는 많은 양의 전류가 흘러서 저항을 터뜨리거나 심각한 열을 많이 발산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전류를 감소시키는 거죠. 자, 그럼 전류를 한 100배 정도 감소시켜 볼까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간단하게 90ohm을 더 추가를 시켜 보고요. 그리고 10ohm, 600V가 6A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요 전류를 이렇게 6A, 즉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똑같이 VRM에 걸리는 전압은 900에 90에 10ohm 그리고 90ohm이고요. 그리고 얘는 600V. 그러면 얘는 540V가 이렇게 걸리고요. RV는 90에 10ohm, 10ohm 그리고 600V. 그래서 총 60V가 이렇게 걸립니다. 그 전체 전압 V는 VRM 플러스 V RV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540V 플러스 60V 해서 총 600V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큰 전압들도 이 RM이라는 저항을 씀으로 인해서 전류를 크게 올리지 않고 측정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보시는 요 멀티미터의 600, 222 이런 것처럼 큰 전압들을 전류를 올리지 않고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요 RM, 외부에 있는 요 RM을 600V를 측정하기 위해서 매수로 지정을 해야지만 측정할 수 있는지 그거를 공식화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학생들 중에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RV는 어떻게 하냐? 이 RV는 측정기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기 때문에 얘는 한번 제품이 만들어지면 바뀌지 않습니다. 네,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600, 200 이렇게 단자를 올릴 때마다 변화되는 거는 여기 있는 RV가 변환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올릴 때마다 RM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즉, 이 RM은 여기에 저항이 한 개씩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각각 레인지에 맞게. 근데 얘는 이미 제품 안에 내장이 되어서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600V를 측정하고 싶을 때 어떻게 RM을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식화 해보죠. 자, 이미 우리가 근데 푸는 과정에서 이미 다 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보시면 요거 있죠? 얘를 제가 이렇게 바꿔서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RV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요 90은 RM이고요. 여기 10은 지금 RV죠. 그쵸? 그리고 위에 있는 10도 RV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600V는 측정하고 싶은 전압이에요. 즉, 이 건전지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9V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높은 전압, 그래서 600V를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V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RV는 뭐냐? 그러면 걔는 여기 RV 저항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RV 저항에 걸리는 전압.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한 번씩을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요. 얘를 위로 올리고 얘를 그럼 얘도 뒤집을 수가 있죠. 그러면 식이 V는 RV 그리고 RM 플러스 RV야. 이렇게요. 얘는 RV 플러스 RM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랑 이렇게 약분되죠? 그럼 얘는 1이 되네요. 그래서 그러면 얘를 RV 그리고 1 플러스 RM이 되고요. 네, 이렇게 식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 있는 요 V는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전압이고요. 그리고 얘는 측정기의 전압입니다. 측정기에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전압이 60V짜리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이 60V 이상, 즉 막 600V다 이렇게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내부 저항, 측정기 안에 있는 내부 저항이 아까 저는 만들어질 때 이미 고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10ohm짜리다 이렇게 있을 때 이 RM을 매수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식이에요. 지금처럼 제가 이 측정기가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200mm가 최소예요, 최소. 근데 200mm짜리로 600V를 측정하고 싶을 때, 네, 그때 요 RM을 얼마를 써야지만 600V짜리로 측정할 수가 있는지, 600V를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런 측정기를 샀어요. 측정기를 샀는데 얘가 2V만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2V까지요. 그래서 이렇게 단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콘센트 있죠? 콘센트를 여기 이렇게 꼽아가지고 전압을 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가 1000V예요. 그러면 얘는 2V만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1000V를 측정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요 RM을 몇을 써야지만 측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장비는 내부장, 즉 RV가 15분으로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여기가 플러스고요. 여기가 컴 단자, 여기가 플러스 단자예요. 그래서 컴 단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물리는데 요 사이에 RM이라는 저항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를 깔끔하게 회로도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요. 여기가 1000V네요. 1000V.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RM입니다. 모르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그러면 RV겠죠? RV는 10ohm이고 최대의 전압은 2V, 최대의 전압은 2V까지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RM을 결정해 보자. 자, 그러면 이 공식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VRV는 최대 전압이 2V까지 측정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거를 1000V까지 한번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쓰고 1 플러스에, 그죠? RV는 이미 우리가 15분호 알고 있다는 가정해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RM인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풀어보면 10에 10 플러스 RM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와 얘를 다시 써보면 2V에 100V는 15에 15 플러스 RM이고요.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10V 플러스 10이고요. 그 다음에 2에 10 플러스 RM, 그리고 얘는 20에 2RM. 네,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식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얘는 만이고요. 얘는 40. 얘가 틀렸네요. 그리고 얘는
20 플러스 2RM 이 되고는 9980의 2RM입니다. 그러면 RM은 4990ohm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에 4990ohm을 이렇게 달면 2V짜리 측정기로 1000V를 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배율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율비라고 하는 네, 여기 있는 배율비요. 요 배율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첫 번째 공식 얘가요. 얘를 그냥 M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얘가 배율비가 됩니다. 이렇게. 즉 배율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2V로 1000V를 됐잖아요. 그럼 얘를 일단 약분을 시켜보면 500이 되죠.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2V짜리 측정기로 1000V를 재는 거니까 500배 높은 전압을 측정한다. 그게 이제 배율비가 되는 거예요. 그 500배를 더 측정하기 위해서는, 즉 500배가 더 높은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M을 얼마나 써야 측정할 수가 있는지, 즉 장비를 망가뜨리거나 그러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로 식을 만드는 것이 요 배율기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1000V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2000V로 바꾸고요. 네, 이렇게 RM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RV가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아까는 RV가 10ohm이었고요. 우리는 이거를 20ohm으로 올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장비의 최소 전압은,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은 5V로 하겠습니다. 5V. 네, 이럴 경우 RM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이렇게 흘러가는 I가 있을 거예요. 이 I도 한번 구해서 똑같이 I가 있을 거예요. 똑같이 구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